자, 오늘 삼각함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인, 코사인 딱 두 그래프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탄젠트 그래프와 그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설명을 할게요. 탄젠트 그래프는 일단 설명하는 과정이 사인, 코사인보다 훨씬 더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런데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 여러분들이 좀 이해만 좀 잘 해놓으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탄젠트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탄젠트의 성질부터 확인합시다. 사인은 x좌표, y좌표? y좌표. 코사인은 x좌표죠. 탄젠트는 기울기야. 우리가 구할 탄젠트의 그래프는 기울기 확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인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불이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그 빛을 쪼여가지고 확인하는 거였다면 얘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 거울을 설치해. 혹은 여기에 그냥 빛을 쏜다고 생각해. 여기서 빛이 나가요. 빛이 나가는데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그 점이 여기에 있으면 그때의 빛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 개형을 보는 게 그 탄젠트의 개형을 보는 방법이야. 그럼 탄젠트의 개형을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스크린을 설치해요. 스크린을 설치해서 탄젠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나는 나중에 함수로 그릴 거라서 이 정의역 쪽을 x로 잡을 거야. 그러면 각도가 그냥 x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만약 점이 여기 있어. 즉 x가 0이야. 그러면 그때 이렇게 빛이 나가면 거기서 기울기는 여기겠지. 탄젠트 0은 0이니까. 첫 번째 기울기는 여기야. 그런데 만약 한 세타만큼 각도가 커졌어. 그러면 그때의 기울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기울기니까. 여기 있죠. 그럼 그때의 기울기는 이거야. 자, 그 다음 일정 각도만큼 또 나갔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나가요. 그땐 여기야. 자, 또 일정 각도만큼 갔다고 생각하자. 한 이 정도까지. 세타야. 그때 기울기를 보자. 이렇게 하면 엄청 크겠지. 야, 그럼 개형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야 돼. 0도일 땐 여기야.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해. 단 증가를 하는데 만약 점이 여기 있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빛을 쬐서 이렇게 나가. 그러면 그거는 내가 지금 90도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기울기가 없어. 기울기가 무한대거든. 그런데 90보다 살짝 작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빛을 쬐도 이 스크린에 만나게 되는 높이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탄젠트는 90도가 되는 순간에 기울기가 무한대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쭉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90도일 때는 탄젠트 값이 그래서 없어. 무한대라서. 그래서 90도 이전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0도예요. y축으로 할게요. 여기 2분의 파이로 할게요. 2분의 파이가 되는 시점까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가서 2분의 파이가 되는 시점에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질 않아요. 그런 선을 뭐라고 하죠? 점근선. 그래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자, 그런데 90도를 살짝만 넘어야 한 여기쯤에 있어. 그럼 그땐 기울기는 얼마야?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게 굉장히 작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쪽이야. 90을 살짝만 넘어가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점이 여기 있어. 이렇게 나가면 여기쯤에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에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에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에 있고, 라스트 여기쯤에 있으면 이쯤으로 오겠지. 그리고 180도가 되는 순간이면 0이 돼. 그래서 180도, 즉 2분의 파이까지, 파이까지 어떻게 되냐면 살짝만 넘으면 마이너스 무한대였다가 이렇게 해서 파이까지 온다고. 알겠니? 자, 이제 파이를 좀 넘었어. 파이를 넘어서 살짝 여기쯤에 있어. 여기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지. 다시 얘랑 똑같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쭉 뻗어나가. 언제까지 쭉 뻗어나가냐면 270도 2분의 3파이까지. 2분의 3파이가 점근선이겠죠? 2분의 3파이를 살짝 벗어나면 이렇게 된다. 2파이까지. 이게 탄젠트의 그래프입니다. 자, 반대쪽도 볼게요. 반대쪽은 살짝 이쪽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라 얘도 이렇게 뻗어나가. 마치 사람이 이게 손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 시작점을 기준으로 손 들고 있는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 이게 탄젠트 x의 그래프입니다.
자, 얘는 주기가 얼마니? 똑같은 모양이 얼마를 기준으로 반복돼요? 파이. 그렇지. 파이를 기준으로 똑같은 모양이 반복돼. 그래서 우리는 아까 내가 손 들고 있는 모양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손 들고 있는 모양. 그래도 시작점을 여기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보는 하나의 개형은 요거랑 요거로 봐야 돼. 그림 그릴 때는 시작점에서 양쪽 손 뻗는 그림 그리고 점근선 있고 주기만큼 떨어져서 손 뻗고 있는 모양을 그리면 돼. 그런데 한 주기는 이것과 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함수를 좀 정리를 하면 탄젠트는요. 사실 특징이 몇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점대칭 도형이야. 점대칭 도형인데 대칭이 되는 점은 어디니? 어느 점을 기준으로 저 그래프는 대칭될까? 그렇지. 원점 또 파이, 0 또 2파이, 이런 식이지. 그래서 공식은 뭐냐면 n파이야. 만약에 대칭이 되는 점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이 친구는 선대칭 도형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얘는 진동함수도 아니야. 그럼 생각하면 얘는 그냥 주기함수야. 주기밖에 없어. 주기함수면 주기는 얼마? 파이. 파이를 기준으로 주기가 된다. 두 번째 성질. 자, 평소랑 다르게 하나 더 독특한 게 더 있거든. 뭐 있죠? 사인, 코사인과는 다르게 탄젠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가 하나가 더 있어. 점근선이 존재하죠. 점근선의 방정식, 요게 탄젠트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점근선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그 점근선의 방정식은 얼마니?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계속 무한대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 그래서 얘를 일반항처럼 표현을 하면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보면 돼. 여기서 n이 정수야. 여기서 나오는 요 세 가지 탄젠트의 성질은 명확하게 암기하세요. 할 수 있겠니? 자, 만약 점근선 문제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일단 이걸 외워야 돼요. 생각 한번 해보자. 여기서 만약 y는 사인 2x의 점근선 구해주세요라고 했다고 하자. y는 2x의 점근선. 그러면 2x가 되면은 왜 사인이냐? 탄젠트 2x의 점근선을 구하라고 하자. 그럼 아까 그 예전에 설명했던 거랑 비슷해. x 앞에 2배가 됐지. 속도가 2배 빨라졌지.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배 되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주기 자체가 2분의 1배가 돼서 폭이 줄어들어. 그러면 점근선도 정확히 그 비율만큼 줄어들거든. 2분의 1배, 2분의 1배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기준 점근선의 2분의 1배 하면 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 이렇게 외울 거야. 만약 내가 얘의 점근선을 구하잖아. 자, 이거 생각보다 쉽다. 이해 좀 잘해봐. 그러니까 탄젠트 네모라고 할게. 여기 x라, 이 네모의 점근선이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야. 이 네모의 점근선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x라고 따지잖아? 2x의 점근선이 이건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함수 자체가 탄젠트 2x라고 해도 이 x라는 친구의 점근선을 구해야 되지.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2x의 점근선이 이거니 얘의 점근선은 얘요라고 두고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돼. 이렇게. 이게 이 친구의 점근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로 축소된다는 개념을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점근선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 하나 더 해볼까? y는 탄젠트 x마 2분의 파이야. 얘의 점근선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친구의 점근선이, 그러니까 즉 x마 2분의 파이의 점근선이 내가 여기다 적어준 이 공식이라고.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그럼 우리가 구하는 점근선은 x의 점근선이야. n파이 더하기 파이지.
n파에다 파이를 더한 건 어차피 정수 배한 거지. 그래서 이 정근선의 방정식 그냥 n파이라고 적어도 된다고. n이 하나 더 늘어나도 n은 바뀌는 정수니까 그냥 n파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하니까 이거까지도 좀 이해를 좀 해두세요. 이게 탄젠트 함수의 기본적인 개형과 세 가지 특징이에요. 알겠죠? 책에 없는 내용은 좀 잘 적어둬. 이게 우리가 배웠던 배울 탄젠트 함수의 모든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프 자체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냐면, 자, 그림 그리는 거 설명을 좀 해줄게요. 내가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 그래프 그리는 거 이렇게 해. 일단 시작점을 잡아. 시작점에서 손 들고 있는 모양 이렇게 양쪽으로. 그리고 한 번 했으면 점근선 존재. 그리고 주기만큼 떨어진 상태로 또 손을 굽는 모양. 이렇게 그리면 돼. 탄젠트의 그래프는. 단 주기만 표시하자. 시작점을 기준으로 첫 번째 반복되는 주기. 주기 얼마라고? 파이. 여기 파이만 표시하면 돼. 야, 그럼 정근선은 얼마야? 2분의 파이. 이게 탄젠트 x의 그래프야. 자, 탄젠트 이번에 2의 탄젠트 x로 하자. 사인 함수의 관점에서는 탄젠트 앞에다가 2를 곱했어. 그러면은 진폭이 커진다 그랬지. 늘어나는 양이 더 커졌다는 거야. 탄젠트도 사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래프에 직접 그릴 수 있냐? 사실 표시할 수 없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면 탄젠트에서 중요한 거는 주기와 점근선이거든? 주기와 점근선은 달라지지 않지. 그러면 그래프 똑같이 그리면 돼. 손 들고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사실은 좀 더 이게 경사 있게 그리면 되거든. 근데 어차피 내가 그림 그리는 거 큰 의미 두지 않고 그려도 된다고 이렇게. 주기 표시하자. 주기 얼마? 파이. 점근선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자, y는 탄젠트 ex는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똑같아. 얘도 시작점을 기준으로 손 들고 있는 모양 그려. 점근선 파이만큼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주기만큼 떨어져 손 들고 있는 모양을 그리면 돼. 단 이 친구는 주기가 달라져요. 2배 했지. 주기는 2분의 1배지. 여기 주기 얼마일까? 그치, 2분의 파이야. 야, 그럼 점근선 얼마일 거 아니? 4분의 파이. 이거라고. 이게 다야. 그래서 간단한 그래프는 여러분들 이렇게만 그냥 그리세요. 그런데 복잡한 그래프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할게요. 복잡한 그래프는 이런 식이야. 자, 요 식에서 달라지는 거, 의미가 있는 친구는 딱 두 친구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 친구. 이 친구는 어디에 변화를 주죠? 주기의 변화를 주죠. 그럼 이 친구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 기존 주기 파이에다가 b배했지. 그럼 주기는 역수만큼이니까 b를 역수를 곱한 것만큼 줄어든다. b분의 1을 곱하면 돼. 단 얘가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양수화 시키려고 절대값 표시만 한 거야. 이게 주기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 친구.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준선 자체가 달라져. 우리는 지금 X축의 그림을 그렸지. 근데 얘를 3만큼 이동시키면 위로 3만큼 이동시킨 상태로 그림 그리면 된다고. 달라지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 탄젠트 함수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좀 알려줄게요. 아까 앞에서 알려준 간단한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적어야 한다. 이 방법대로 하세요. 사인 코사인처럼 할 건데 사실 몇 개 추가되는 게 없어. 자, 첫 번째 순서는 거의 비슷해. 일단 X축부터 그리기. 여기도 마찬가지 Y축을 제일 나중에 표시할 거야. 근데 실제로 많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잘 이해를 해두세요. 여기는 탄젠트 X 있는 쪽이니까 보통 한 156, 157 근처에다가 써두면 된다. 첫 번째 X축 그리기.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사인 코사인의 개념에서는 진동중심이라는 말이 있어. 진동중심 그리기 하면 돼. 탄젠트는 그게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름을 좀 바꿨다. 두 번째는 기준선 그리기. 요 기준선은 요 숫자 보면서 위아래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보고 선 하나만 쫙 그으면 돼.
자, 세 번째. 개형 그리기야. 개형 그리는 법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작점을 예쁘게 표시를 해요. 거기에서 손 들고 있는 모양 그려. 그리고 점근선 한번 표시하고 주기만큼 떨어졌다. 손 들고 있는 모양. 점근선 표시. 그렇게만 그리면 돼. 달라지지 않으니까. 자,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주기를 이용하여 포인트 표시. 여기서 포인트는 주기점, 점근선 그 정도만 표시하면 돼. 라스트 5번 Y축. 딱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 정도만 그리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Y축 그리기야. 여긴 포인트 표시. 자, 그래프를 직접 그려줄게요. 163쪽에 있는 3번 내용으로 좀 그릴 거예요. y는 2분의 1에 탄젠트. 자, 센스 있게 앞에 3x인데 3으로 묶어. x만 6분의 파이 이렇게. 얘 그래프 그려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죠? x축 그리기. x축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 두 번째 기준선을 그려야 해. 뒤에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만큼 올라가지. 안 올라갔지. 기준선은 x축이니까 그릴 필요 없지. 세 번째 개형 그리기야. 개형 그릴 때는 시작점을 기준. 자, 시작점을 좀 표시해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손 들고 있는 모양 그리면 된다. 손 들고 있는 모양. 다만 이쪽 손 들고 있는 모양이 점근선이고 이쪽 손 들고 있는 모양이 점근선이야. 그리고 한 주기만큼 떨어졌다. 손 들고 있는 모양. 점근선. 이렇게만 쫙 그리면 돼. 자, 그 다음 포인트 표시. 포인트는 주기 확인합시다. 이거 주기 얼마게요? 3분의 파이야. 기준 주기가 파인데 여기에 역수니까 3분의 1배.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니까 자, 여길 시작점으로 잡고 3분의 파이만큼 떨어지면 되는데 시작점이 얼마게? 6분의 파이야. 얘가 0이 되는 지점. 이거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동일해. 얘가 시작점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표시하고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하라고. 그럼 얼마냐? 3분의 파이는 6분의 2파이를 더하는 거지. 그래서 6분의 3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네. 그렇지? 그러면 이 센터는 얼마일까? 자, 여기 6분의 3파이라 그랬잖아. 6분의 2파이, 3분의 1파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얘를 그냥 사실 통분해서 계산하면 돼. 6분의 파이야. 거기에다가 내가 3분의 파이를 더할 거잖아. 예?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긴 6분의 3파이잖아. 그러면 얘랑 얘 센터라고. 6분의 2파이. 그러니까 3분의 파이. 알겠지? 그러면 자, 내가 한 칸씩을 다 6분의 파이 치겠지. 그러면 그 전 점근선은 얼마일까? 0이겠지. 그러면 여기 점근선 표시했지. 자, 그럼 마지막 Y축 그리기. Y축은 어딜까? 0이 되는 지점이니까 딱 여기겠지. 이 점근선.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그려요. 나머지 최대최소 이런 거 없어. 최대최소 확인 한번 해보자. 이거 최대 얼마냐? 플러스 무한대. 최소 마이너스 무한대. 최대최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 최대최소를 물어볼 땐 그래서 범위를 주겠죠. x가 몇 분의 파이부터 몇 분의 파이일 때 최대최소 구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래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게 탄젠트 함수의 기본적인 개형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좀 해둬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배울 거는요. 지난번에 안 했던 절대값 함수 할 거예요. 자, 절대값 함수는요. 일단 여러분들은 책을 166쪽을 펴놓으면 돼요. 절대값 함수의 문제 해결법은 우리가 배우는 절대값 함수는 사실 크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두 종류 정도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만약 우리가 구하는 그래프가 y는 어떤 함수인데 그 어떤 함수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전체 절대값이 있는 경우가 있어. 얘 그래프 그리는 법은 어떻게 그리냐면 얘는 y는 fx를 그린 후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린다.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접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좀 들어줄게.
이유는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y는 sin x의 절대값 씌운 걸 그려야 돼.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면 일단 sin x 그래프를 그려. sin x 원래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예요. 그린 상태에서 절대값이 씌운 아이들은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린다라고. x축을 접어 올린다니까 x축 아래에 있는 걸 접어 올린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 아래에 있는 애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 알겠니?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게 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건 뭐냐? 다 달라져요. 최대값은 그대로지만 최소값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 그거는 철저하게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면 돼. 자, 최대는 원래 그래프가 1이었지. 그러니까 최대는 1 그대로야. 하지만 최소가 얼마가 됐지? 0이 된 거야.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서 특히 진동 중심이 여기가 아닐 때는 공식화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세요. 다만 하나 정도만 확실하게 암기할 거야. 주기는 달라져요. 주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친구가 원래 사인의 기준 주기가 2파이였지. 절대값이 들어감으로써 그 기준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게 기준 주기라고 생각하면 돼. 말이 좀 어렵다. 뭔 말이냐면 얘의 기준 주기는 파이야. 근데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숫자가 2배 됐지. 그러면 2분의 1을 곱해주는 개념이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여기가 만약에 A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절대값이 들어감으로써 기준 주기가 달라져. 사인과 코사인은. 이해되죠? 그래서 그림이 달라지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야. 파이야. 그런데 얘가 2x였다면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된다고. 왜냐하면 2x가 되면 절대값 하기 전에 여기까지가 파이였거든. 그러니까 접어 올려서 2분의 x가 돼.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자, 사실 왜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건 이렇게 되냐면 여기에서 절대값을 한다는 건 절대값 해서 된 결과 y는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y가 음수였던 존 있잖아. y가 음수였던 존은 절대값이 반대로 풀리는 개념이야. 절대값을 반대로 하는 건 이 앞에 값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거든. 다른 말로 하면 y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시켜야 되거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정확한 의미가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x축 대칭 이동 되거든. 절대값을 풀어주면.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아싸리 그냥 한 번에 외우면 편하니까 접어 올린다로 외우세요. 그 의미는 이 파란색으로 적은 게 의미예요. 자, 탄젠트의 그래프는 그럼 이렇게 돼. 이거였거든. 손 들고 있는 거야.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올라가서 이렇게 돼. 점근선을 기준으로. 알겠니? 그래서 탄젠트는 주기가 안 달라져. 그대로야. 탄젠트는 기준 주기가 파이였잖아. 파이를 기준으로 되돌아가. 탄젠트는 그 주기가 안 바뀝니다. 사인과 코사인만 절반으로 바뀌어. 기억을 좀 잘해둬. 탄젠트는 기준 주기 그대로. 사인과 코사인만 절반으로 바뀐다. 전체 절대값 있는 건 이렇게 해요.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우리 책에 나오는 거는 이거 말고 이것도 있어. y는 f에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건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 y는 fx를 그린 후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렵다. x가 플러스인 부분은 살리고 걔를 y축 대칭 이동시켜. x가 플러스인 부분을 살리고 그 살린 부분을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라고. 예를 좀 들어줄게요. y는 사인의 x인데 여기에만 절대값이 있어. 이렇게. y는 이렇게.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그래프를 그려요. 원래 그래프는 이런 식이야. 그리고 반대쪽은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인데 만약 여기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요. x가 플러스인 부분만 살리라고. 여기만 그대로 놔둬. 나머지는 없애. 그리고 얘를 반대쪽으로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돼.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돼. 알겠죠? 얘는 주기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규칙이 사라져 버렸지.
얘는 주기함수가 아니야. 주기성은 사라져. 그냥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만 확인하고 얘는 y축 대칭함수구나 라고만 판단하면 돼. 자, 왜 이렇게 되냐면 x가 0보다 큰 부분이든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든 절대값을 씌우면 그 값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x가 파이를 집어넣어. 그래도 사인 파이고 x에 마이너스 파이를 집어넣어. 그래도 사인 파이야.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x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양쪽이 똑같아진다. 그래서 얘는 자동적으로 y축 대칭함수가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첨부를 하면 만약 y축 대칭함수다 라고 하면 그 함수의 특징은 뭐냐? fx가 f마x랑 같은 거야. 그러면 함수의 개형을 보면서 이 친구의 fx 형태랑 f마x의 형태가 같지. 그러면 얘는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y축 대칭함수야.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종류의 함수를 구할 때는 이러한 대칭성도 확인을 좀 합니다. 그래서 f는 x랑 f마x가 같을 때는 y축 대칭이다. 이거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 방법을 좀 암기하세요. 이 두 가지 암기하고요. 나머지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 여기서부터는 그냥 옵션이에요. 이렇게 있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패턴이 비슷해. 절대값이 있는 문자가 플러스인 부분을 살려. 걔를 y축 대칭, 여기는 y지. x축 대칭 이동하면 돼. 이거랑 똑같은 패턴이야. 절대값이 있는 문자가 플러스인 부분을 살려. 그거랑 반대 문자로 대칭 이동시키거든. 같은 패턴. y가 플러스인 부분을 살리고 원래 그린 다음에 걔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도 잘 기억을 해둬요. 얘는 왜 안 나오냐면 얘는 함수가 안 돼. 자, 얘도 그래프는 좀 그려줄게. 우리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왜 안 나오냐면 사인 함수로 좀 보여줄게요. 얘는 사인 함수니까 이런 그래프야. 그런데 y가 얘 같은 경우는 y가 플러스인 부분만 살리니까 여기만 살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사라지지. 그 다음 얘를 y축, x축 대칭을 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돼. 함수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책엔 딱 이 두 개밖에 안 나왔다고. 외우는 방법 하나만 더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모든 내용입니다. 연습이야. 생각보다 어려운 거 없어. 외우고 연습이야. 여기는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하는, 그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사실 나중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는 좀 더 직관적으로 빨리 구할 때는 외워서 연습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 있는 부분도 넘어가면 되겠는데 필수 예제 9번, 필수 예제 8번, 9번 이 두 개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필수 예제 8번 보자. 자, 필수 8번은요. 절대값 함수입니다.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어려워하는 거 알아요. 직접 외워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거는 그림 그리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릴 때는 아까도 이야기해줬지만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런데 얘는 그냥 간단하니까 간단히 그려도 되겠지. 진동의 중심은 얘야. 그리고 진폭은 얼마지? 여기서부터 뿔마 얼마씩 움직이냐고. 2씩 움직이지. 앞에 2배 했으니까. 그래서 최대가 2야. 최소는 마이가 돼. 그걸 기준으로 그냥 대충 그리는 거예요. 대충. 다만 주기가 얼마지? 아니, 절대값 없는 거다? 주기 얼마야? 2파이지. 센터는 파이지. 요게 절대값 없는 그래프야. 얘가 y는 2 sin x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절대값 붙은 걸 구하고 싶어. 전체에.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린다. 그럼 접어 올리잖아. 어차피 이쪽 모양이랑 이쪽 모양은 똑같은 거 알지? 점대칭 도형이랑. 접어 올리면 요렇게 됨. 그러면 다 이렇게 되겠지. 되는 거야. 자, 최대값 얼마? 최소 0. 주기 파이잖아. 파이 기준으로 반복되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그림만 예쁘게 그릴 줄 알면 돼. 암기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정리해 주려고 내가 아까 표시해 줬는데 그림만 예쁘게 그릴 줄 알면 굉장히 쉽게 정리가 돼요. 자, 두 번째.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달래요. 주기는 3분의 파이고 나머지를 구하세요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사실 얘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그린 상태로 b만큼 위로 올라갔다의 개념이야. 그래서 그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볼게. 잘 모르겠는데 대충 한번 그려볼게. 그러니까
y는 sin ax의 그래프야. 얘 얼마인지 몰라. 근데 최대값은 일단 1이야. 여길 기준으로 약간 요런 그래프라고. 절대값 씌우면. 아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개형이라고. 이런 개형일 거야. 요런 개형일 건데 얘가 만약에 절대값이 없었다고 하면 여기가 2파이를 a의 역수를 곱한 게 주기였겠지. 그런데 그 절반은 그러면 이거의 절반이니까 a분의 파이일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이 그래프가 여기까지야. 그 다음 걔를 b배했대. 그러니까 b만큼 위로 올렸대.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여기쯤을 x축을 하고 여길 b로 잡으면 되잖아. b. 그럼 여기는 b 더하기 1이잖아. 이런 그래프라고. 알겠니? 자 그럼 이 친구의 최대값이 5래. 최대값은 여기지. b 더하기 1이지. 그럼 b는 얼마? 4가 되는 거야. 이 친구의 주기는 3분의 파이래. 얘가 3분의 파이래. a는 얼마? 3. 이렇게 구한다고. 모든 거는 다 그림을 통해서 구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할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절대값을 씌운 i. 얘는 주기를 절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 주기가 파이라고. 절대값을 씌운과 동시에. 근데 a 배했으니까 a의 역수만큼 곱해. 이게 주기야. 두 번째,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은 0과 1 사이였어. 최대 최소가 0부터 1까지인데 b만큼 더했지. 그러면 최대 최소가 b와 b 더하기 1 사이겠지. 그래프 안 그리고 할 때는 그렇게 찾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되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하세요. 절대값 함수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내용은 이거니까 여러분 뒤에는 연습 문제도 좀 꼼꼼히 좀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게 뒤에 있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 풀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절반은 알겠고 절반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해. 다 어려워. 그러니 그래프 그리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함수는 그래프가 전부입니다. 그것만 할 줄 알면 여기 있는 내용들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마무리할 테니 여기를 좀 꼼꼼히 공부를 해 오세요.